테이퍼 디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이퍼 디포머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한쪽 끝방향으로 이렇게 모이거나 혹은 꽃이 피듯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런 뾰족하게 모이게 하거나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실루엣 표현을 할 때에 많이 쓰게 되고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점점 가늘게 하다, 점점 작아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술병처럼 이렇게 부풀려지는 모양이 벌지 디포머와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벌지 디포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자체를 이렇게 팽창과 수축하는 개념의 힘을 오브젝트에 가했다면은, 우리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끝점을 향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디포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간 면들이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좀 벌즈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지향점이 저 끝점을 향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실제 심 파일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오브젝트가 지금 나와 있고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테이퍼가 정확하게 이제 피트 페런치가 돼서 케이지 자체가 오브젝트 크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옵션은 뭐 단순합니다. 다른 앞서 왔던 디포머처럼 이제 스트렝스 값이 있고요. 스트렝스가 100%로 가게 되면은 이제 끝점을 향해서 완전히 이렇게 가늘어져서 점처럼 모이게 되고 스트렝스 값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렇게 확 벌어지게 되겠죠. 확 벌어지는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이 펼쳐지고 이게 지금 리미티드가 아니라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가 오브젝트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테이퍼가 가지고 있는 동세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표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모이는 형상이 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피트 페런치가 됐다면 끝점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는 형상이 되겠지만 케이지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케이지 반대쪽 방향으로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마치 이제 저희가 벌지 디포머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진 그런 실루엣 표현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도 커버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처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 커버처가 이제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부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커버처가 없게 되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직선의 형태로 그렇게 디포밍이 되고요. 필렛이라는 옵션을 또 켜주게 되면은 곡선 커브를 한 번 더 꺾죠. 그래서 필렛이 없다면은 그냥 곡선의 그 곡률이 이렇게 한 번 커브가 그려지는데 필렛을 넣게 되면은 안쪽으로 커브가 틀었다가 바깥쪽으로 부풀어지는 그렇게 해서 S자 형태의 곡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는 저희가 모드를 이제 리미티드로 걸었을 때에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목적의 오브젝트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에다 적용하고 싶다면은 이제 차일드를 시켜놓고 그 그룹 안에 같은 계층의 디포머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스트렝스 값과 이제 커버처 많이 높였고 필렛을 적용해서 이런 호리병처럼 이제 S자 커브가 좀 강조된 그런 실루엣을 잡아왔습니다. 얘도 케이지를 움직여 보면은 전체적인 동세가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디포머들과 뭐 사용 방식이 이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레퍼런스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분 형태인데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끝점으로. 이런 것들은 테이퍼를 적용해서 실루엣을 저희가 만들어 보기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뭐 길이나 넓이, 폭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이 느낌을 살려서 테이퍼를 적용하는 그런 예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새 창을 열고
이 대나무가 원통형이기 때문에 기본 프리미티브도 저는 실린더 형태에서 출발하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위쪽 디테일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대나무 쌀이 나와 있는 파트들이 3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린더를 만들더라도 그 세그먼트 분할값을 3배수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하면 편집할 때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만들고 필터에서 워크 플레인 꺼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실린더를 만들었고, 면 분할을 보기 위해서 이제 라인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뷰포트 세팅을 바꿔주고요. 지금 보시면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16등분이 되어서 이게 이제 16조각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3배수로 한 15등분 정도로 수정을 하고요. 캡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끄게 되면은 이제 옆면만 있는 원통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를 밸런스를 아까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고 대략 가운데 정도의 비례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가이드, 이 노란색 가이드를 잡고도 이렇게 크기나 넓이 같은 것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길이의 원형을 만들고, 지금 높이 쪽 분할수가 좀 부족해 보이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커브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높이 값도 뭐 커브가 잘 표현될 수 있는 20개 정도의 각각의 면들이 이제 정사각형에 가깝게 좀 분포가 균일하게 뭐 이런 식으로 원형을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색깔이 좀 칙칙하니까 앞쪽 씬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오브젝트는 지워내고 재질만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뭐 색깔이 보기 좋으면 기분도 좋으니까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는 프리미티브가 한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를 에디터블 해서 이제 폴리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대나무살 파트만 남기고 이제 빈 공간을 면을 지워낼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을 지워내는 거는 면 모드로 가셔가지고 어떤 면을 지워낼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지금 공간 자체가 훨씬 더 넓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 쌀 정도 면적을 더 좁게 잡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5등분을 했으니까 15등분을 3으로 나누면은 한 5칸, 5칸의 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2칸은 대나무 쌀로 쓰고 3칸은 지워내는 뭐 그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을 선택할 때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가 루프 셀렉션을 써가지고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루프 셀렉션으로 Shift 키 누르고 지워낼 부분을 3칸 선택하고 2칸 띄고 하나, 둘, 셋 또 2칸 띄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지워낼 면을 선택해 봤습니다. 근데 아래쪽 부분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래쪽 기둥, 밑둥이 될 부분들은 선택해서 해제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해제시켜주는 방법은 숫자 키 0키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 선택 툴로 바로 바뀌죠. 그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내가 빼고 싶은 정도의 면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위쪽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포머를 걸기 전에 기본 도형의 구조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밑둥이 너무 이렇게 지금 직선적으로 너무 딱딱한 모양이죠.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엣지 모드로 가셔서 이렇게 이동 툴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빈 공간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살짝 내려서 나중에 저희가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걸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원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을 좀 편집을 해준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테이퍼 디포머를 걸어 보겠습니다. 테이퍼 디포머를 걸 때는 Shift 키 눌러주시고 디포머를 걸어 주시면 바로 fit 페런츠가 돼서 딱 케이지가 알맞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트렝스 값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레퍼런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실루엣이 아주 자연스럽게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지금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커브 자체가 한 번의 커브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아주 살짝 이쪽에 살짝 오목한 느낌으로 아주 섬세하게 살짝만 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만약 욕심이 좀 나신다면 저희가 언급했었던 필렛을 켜가지고 필렛 옵션을 조금 커버처 값들과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 가면서 그런 느낌들을 좀 살려보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만. 그래서 전체적인 동세가 일단은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런 것과 좀 비교를 해 본다면 테이퍼는 이 전체적인 이 오브젝트들을 비례적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 부분의 스케일이 좀 많이 다르죠. 이제 가늘어진 그런 모양인데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그냥 그 두께 자체가 거의 일정하게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대나무가 탄성을 가지고 이렇게 오므러지는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이퍼를 적용했을 때 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과 시작 부분의 그 두께가 좀 일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디포머에서 전체적인 실루엣만 일단 취하고 그러면 두께를 조절해 주는 거는 뭐 약간의 수작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이제 폴리곤 편집을 통해서 이제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엣을 살리고 이제 이 두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지금 디포머가 적용되어 있는 요 아이를 오른 클릭하시고 current state to object 하시면 디포머가 적용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폴리곤화돼서 옆으로 이렇게 복사본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엣지 모드나 혹은 포인트 모드에서 조금씩 스케일을 조절해 가면서 두께를 좀 맞춰줄 거예요. 그래도 실루엣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두께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대나무살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3개를 다 만져줘야 된다는 게 좀 지금 귀찮은 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과연 3개를 일정하게 똑같은 느낌으로 같은 거를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수작업을 하지만 최대한 손을 덜기 위해서 다행히도 이게 원형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셀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편집을 해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이제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고 저는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어레이 오브젝트를 쓰면 그런 방식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레이를 쓰기 전에 얘를 어떤 부분을 살릴 건가 그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프 셀렉션을 가지고 살리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루프 셀렉션을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같은 지금 저희가 선택한 부분에 반복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귀찮으시면은 오른 클릭하셔서 스플릿을 하시게 되면은 스플릿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야 하는 그 기본 파트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어레이에다가 Alt 키를 눌러주시고 어레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실린더가 복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디폴트로 어레이가 걸릴 때에 이제 반경 레디우스 값이 있는데 이걸 0으로 맞춰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복사가 되겠죠. 복사는 2개만. 저희가 복사를 1개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2개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원래 만들었었던 그 원형을 재현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편집할 거는 요거 하나만 편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지금은 어레이를 잠시 꺼두고 원본을 가지고 뭐 포인트 모드로 가셔도 좋고 뭐 엣지 모드로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선택하기가 포인트 모드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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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옆에 보시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넓이가 조금 일정하게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편집이 되었죠. 그래서 어레이를 다시 켜주시게 되면 그런 느낌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좀 직선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한번 걸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수는 한 번만. 그런데 지금 어레이 자체가 완벽하게 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브 디비전을 바로 이렇게 걸게 되면은 이렇게 면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딱딱딱 좀 끊겨 보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이제 커넥트라는 오브젝트가 있죠. 그래서 어레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터 오브젝트를 Alt 키를 누르고 커넥트를 선택하게 되면 어레이를 이제 커넥트를 바로 이렇게 적용되면서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커넥터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붙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커넥트에는 이제 어떤 점의 그 차이가 나는 그 거리값을 계산해서 그 범주 안에 드는 포인트들을 합쳐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범위값을 좀 높은 값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붙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처리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서브 디비전도 이제 완벽하게 다 잘 걸려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편집을 해 놓고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끝부분이 서브 디비전이 걸리면서 이렇게 좀 둥그런 느낌으로 간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레퍼런스를 비교를 해보시면 직선적으로 딱 끊겨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저희가 전편집으로 가셔가지고요. 이거 좀 꺼보시고 지금 서브 디비전이 걸린 상태에서 쟤를 마무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얘를 서브 디비전이 걸려 있는 이 상태를 이제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선택하고 오른 클릭하셔서 current state to 오브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면 분할은 원본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면 분할 수이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그냥 최종적으로 한 덩어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윗부분에 둥그스름한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만 평면 뷰에서 숫자 0개 눌러주시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이거를 높이 값을 맞춰줄 거예요. 정렬을 해줄 건데 그 정렬해주는 방법은 여기 사이즈 밑에 부분에 이 사이즈 코디네이트 편집 창에 가셔서 y 값을 0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포인트들의 거리 공간들이 0으로 맞춰지면서 딱 점이 정렬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이런 직선 형태의 점 포인트 편집을 좀 추가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께가 지금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잠시 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모드를 바꿔보시면 좀 얇은 느낌이죠. 그래서 레퍼런스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가 표현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또 만들고 싶다면 저희는 여기서 두께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해줘도 되고 저는 두께를 좀
보아가면서 조절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Explosion FX라는 디포머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 탭에 있는 타임 옵션을 일단 0으로 맞춰 주시고요. 익스플로전 옵션, 여기 클러스터 탭에 보시면 thickness 값으로, 두께 값으로 저희가 원하는 두께들을, 이렇게 지금 10은 좀 많이 두꺼운 느낌이니까 6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두께가 생겨난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두께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익스플로전 FX고요.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이 자주 쓰는 아이 중에 하나고, 근데 두께가 좀 일정한 방향으로 생기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이쪽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면에서 보면은 이 옆면들이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익스플로전 FX로는 저희가 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오른 클릭하셔서 current state to object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그리고 디포머는 꺼보겠습니다. 익스플로전 FX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은 지금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필터에서 디포머 요거를 체크해서 해제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뷰포트에서는 디포머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이 옆면들이 좀 비스듬하게 노출이 되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폴리곤, 두께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다시 폴리곤화 저희가 시킨 거니까, 이거를 엣지 모드로 가셔서 이제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 안쪽 부분의 엣지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select loop selection, 안쪽에 엣지들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탁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안쪽 부분 엣지들이 루프 셀렉션으로 한 번에 편하게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스케일 툴로 가셔서 이 스케일 툴로 세로축만, Y축만 잡고 조금 줄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은 스케일이 중심점, 축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위아래가 동시에 좀 왜곡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위에 부분은 그대로 있고 위에 부분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살짝만 당겨서 이 안쪽 부분이 좀 노출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 툴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어트리뷰트를 보시면 오브젝트 엑시스, 모델링 엑시스 탭에 보시면 이 축의 방향성의 기준점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또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y-값을 플러스 100으로 놓고 기준점을 저 위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y축을 잡고 이렇게 조금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해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편집 방향으로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는 걸, 그러니까 편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기준점을 바꾸는 방식도 많이 저희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얘를 그대로 렌더링 하기에는 지금 엣지들이 저희가 베벨이라는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쉐이딩 돌아가는 것들이 아직 좀 불분명한 거죠.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걸리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베벨을 주고 싶은 엣지들한테 이제 베벨을 주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 베벨을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하이라이트가 좀 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엣지들을 루프 셀렉션으로 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엣지가 하이라이트 될 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일단 바깥쪽 이 엣지들은 다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Shift 키 눌러주시고 이 안쪽 엣지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 부분은 베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위쪽 부분도 엣지가 이렇게 베벨이 걸리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아래쪽 부분들도 일단
저희가 이 정도는 베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한 부분을 set 셀렉션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태그 형식으로 이 선택 영역이 저장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또 베벨 디포머를 Shift 키 눌러주시고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 옵션으로 다 베벨이 걸리지만 요 베벨 디포머의 셀렉션 쪽에다가 저희가 셀렉션 태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만 이제 베벨이 적용이 되고 이제 유저 앵글 값은 꺼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셀렉션으로 걸어놨던 엣지에만 이렇게 베벨들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기본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삼각면들 같은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토폴러지 옵션을 유니폼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 사각면들로 잘 정리된 베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베벨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지금 베벨 자체 서브디비전을 이렇게 걸어서 좀 디테일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지금 렌더링을 하실 때에 만약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의 흐름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서브디비전을 걸어 주시게 되면 면이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되면서 이제 이런 쉐이딩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좀 해 보시게 되면 이제는 재질을 조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태그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쉐이딩이 돌아가는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테이퍼를 한번 선택해서 뭐 이런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모델링이 이렇게 1차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첫 시작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포머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종 결과물 퀄리티도 그 디포머가 만들어주는 그런 탄탄한 실루엣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저희가 편집을 추가해서 만드는 이 완성된 모델링의 큰 볼륨이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거죠. 완성도가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테이퍼 디포머를 응용한 모델링 예제를 또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반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테이퍼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